우리 몸은 그만 먹어야 할 때를 항상 잘 알려줍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미 충분히 섭취되었거나 너무 많이 섭취되어서 지방이 쌓일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먹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렙틴과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의 혈중 온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식욕은 억제되고 복부에 포만감도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은 이 호르몬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충분히 만족되었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마음은 몸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충족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양은 육체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충족되기 위해 필요한 음식량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자기 뱃살을 보면서 식사량을 좀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식사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는 분들, 또 밥을 먹으면서 그만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왠지 먹는 것을 멈추기 어렵고 결국은 배가 꽉 찰 때까지 계속 먹게 되는 분들, 혹은 밥을 충분히 먹고 나서도 과자나 케이크 혹은 다른 단 디저트를 찾아서 계속 먹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포만감이 생리적인 포만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정서적으로 허기 가지고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결핍을 느끼면서 아주 감정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식사는 생리적인 포만감보다 심리적인 포만감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서적인 허기는 이제 충분해 혹은 이제 끝낼 수 있어 라는 완결 혹은 완성의 느낌을 요구합니다. 이 느낌이 일어날 때까지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든 말든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한 이런 마음은 그 공허함이나 결핍의 느낌 때문에 위장에서 이제 그만 충분해 신호를 보내도 초기에 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혹은 끝났다는 완결의 느낌을 받으려면 위장이 아주 꽉 찬 느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가 꽉 찬 느낌을 느끼는 일은요, 일시적으로 불안을 억제하고 결핍감을 완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가 가득 차면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일단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도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 자체가 불안을 줄이는 효과적인 천연 진정제가 되는 겁니다. 덜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결핍이 있는 이들의 마음은 위장이 꽉 채워지는 그 느낌을 명확히 느끼길 바래요. 그 전까지는 아직 부족하네, 더 채워 넣어야 해 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죠. 때문에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포만감의 기준은 과도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들 마음의 일상 모드는요, 편하게 쉬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무치는 외로움, 고독을 느끼고 허전해하고 타인과 단절되어 있는 듯, 즉 혼자인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고립감, 공허함, 외로움 따위의 정서를 느끼면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 뇌는 기분을 업시켜줄 도파민 보상을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종종 이 도파민을 보상하기 위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외로움 혹은 고립감이 반드시 주변에 친구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는 주변에 사람이 제법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마음은 온전히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는다거나 수용받는다는 느낌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 갈구합니다. 또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공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자기가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허기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 혹은 무언가 비어있는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결핍 혹은 미완성의 느낌은요, 자신이 이해받고 수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먹는 일은 여러 측면에서 그 불안과 허전함의 정서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일단 무언가를 씹고 먹으면서 삼키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위안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씹는 행위 자체는 리듬이 있는, 즉 질서가 있는 운동입니다. 씹는 리듬을 느끼면서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가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는요, 씹는 일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줄이고요, 또 긴장을 높이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씹는 구강 운동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면서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야구나 스포츠 같은 경기들을 보면요,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해바라기 씨나 껌을 씹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씹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수는 쾌감을 줍니다. 그쵸? 그리고 또 그 부순 것을 몸으로 넘기고 또 삼키는 쾌락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먹고 삼키는 그 일은요,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충만감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무언가를 삼키고 먹으면 그 대상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주민들의 풍습 중에요. 사람을 먹는 시신 풍습이 있는데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죽은 가족이나 조상들의 시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신을 먹음으로써 고인의 영혼과 통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믿음 때문에요. 이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준비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제자 혹은 신도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믿음이 생기죠. 이뿐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 기억 속에는 자기 위안을 주는 좋은 수단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의 안전하고 따스한 돌봄 속에서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먹는 행위가 심리적으로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안정과 돌봄 그리고 욕구 충족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음식을 먹는 행위는 마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수용받는 느낌을 제공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채워지는 듯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 공허감, 정서적 허기 이런 것들이 강렬할수록 먹는 행위의 감각적 즐거움을 찾고요. 이에 몰입하면서 불안과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덜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은 불안을 줄이고 위로해주는 자기 진정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가 단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통해 얻은 충족감은 그때뿐입니다. 곧 이 위안은 사라지고 다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먹는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는 살찐 자기 모습에서 죄책감, 수치심, 우울함을 느끼게 되거나 자존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때문에 자칫 폭식 같은 섭식장애의 위험도 빠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무리하게 먹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자, 그 응급 처방으로서 몇 가지만 방법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식사할 때 감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넣어두세요. 이를 유념한 상태에서 이제 식사할 때 자신의 식사 패턴 혹은 공식이 어떤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몸의 사실을 확인하세요. 어쩌면 이 불편한 느낌은 조급함이나 어색함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이 느낌이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위장이 더 꽉 찰 때까지 음식을 넣도록 만든다는 그 현장을 잡아내세요. 그 현장을 잡아내는 연습이 반복되면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껴질 때까지 막무가내로 음식을 마구 채우는 감정적인 나만의 식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만의 식사 종료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를 마무리할 때 단지 심리적으로 끝내야겠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서 식사의 끝을 심리적으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작정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식사의 종료 의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성공하면요. 또 이 성공이 반복되면요. 뇌는 자동적으로 이 행위를 식사를 끝날 때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몇 명의 후보가 만약에 떠오른다면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정서적 허기와 공허함 같은 감정은요. 따뜻한 타인들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타인과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를 통해 나는 수용받고 허용받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타인을 원한다면 나도 그런 타인이 되어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경험, 이것도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생활 리듬이 중요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 또는 불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도 자기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 리듬이 깨지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공복 신호를 증가시키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을 높여요. 따라서 그만 먹으라고 주문하는 렙틴 호르몬과 더 먹어라고 주문하는 그렐린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정서적 허기를 단번에 해결할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서적 결핍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자기를 알기 위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심리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이들은 일상에서 자기 자신과 편하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는 대상이 별로 편하지 않고 신뢰가 가지도 않아요. 또 의지가 되지도 않지요. 다시 말해 나는 나 자신과 잘못 지내고 있어요.
바로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니까요. 나를 잘 알고 내가 편안해야 그런 안정된 나를 기준 삼아서 외부 세상과도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어요.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나 자신과 잘못 지냈는데 남과도 잘 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핍과 공허함을 느끼는 악순환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보듬고 신뢰하는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세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